이게 뭐지? 허공에서 내 손이 굳어버렸다. 압도적인 무게감 부드럽지만 탄력 넘치는 감촉이 내 손바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아니, 이건 수진이가 아니다. 전신의 피가 얼어붙었다가 뇌로 역류하는 듯 했다. 안방의 짙은 어둠 속에서 나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지금 내 몸 아래 누워있는 여자, 방금 전까지 내가 애무하고 입술로 가장 은밀한 욕망까지 깨웠던 그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머리맡에 스탠드를 켰다. 노란 불빛이 확 켜지며 적나라한 진실을 비췄다. 눈에 들어온 것은 붉게 상기된 얼굴 땀방울이 맺힌 채 젖은 눈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가슴은 격렬하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김지윤이었다. 내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 지윤 씨. 목구멍이 막혀왔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놀라움이나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었다. 당혹감과 수치심, 그리고 소름 끼칠 정도로 기묘한 젖은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왜, 아내 친구가 우리 부부의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거지. 그리고 더 미치겠는 건 왜 내 몸은 여전히 그 배덕한 쾌락의 여운으로 떨리고 있는 걸까? 이 미친 운명의 밤으로 들어가기 전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충격에서 또 다른 충격으로 몰고 갈 테니까요. 저는 박민준 올해 39세입니다.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중년 남성이죠. 번화한 강남의 마케팅 회사 영업팀장, 마포에 있는 아파트 중형차, 그리고 대학 시절. 첫사랑인 이수진과의 8년차 결혼 생활. 겉보기에 제 삶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만이 알죠. 그 안정감이란 사실 지루함이라는 늪일 뿐이라는 것을요. 8년. 뜨거웠던 설렘을 습관으로 바꾸고 불타는 키스를 출근 전 형식적인 입맞춤으로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대출금을 함께 갚고 함께 늙어가며 심장이 뛰고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무엇인지 함께 잊어버린 채 룸메이트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제 인생이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욕망과 실수의 쓰나미가 모든 것을 삼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부슬비가 내리는 목요일이었습니다. 우리 영업팀은 역삼동의 고깃집에서 정기 회식을 했습니다. 신입사원 환영회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부장님이 스트레스를 풀고 직원들에게 술을 강요하는 핑계일 뿐이었죠. 저는 팀장으로서 계속 채워지는 소맥 소주 맥주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마포 아파트 로비 앞에 택시에서 내렸을 때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취기로 머리가 핑핑 돌았지만 오히려 기묘한 욕망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집안은 고요한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깊이 잠들었을 게 분명했습니다. 평소라면 아내를 깨우지 않기 위해 손님 방으로 가거나 소파에서 잤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술 기운 탓인지 아내의 채취가 미치도록 그리웠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가진 지 얼마나 됐지? 한 달, 아니면 2달. 최근의 냉랭함은 저를 실패한 남자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오늘 밤 식어버린 그 아궁이를 다시 드고 싶었습니다. 그녀를 놀래켜주고 싶었고 신혼 때처럼 킥킥거리며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서류 가방을 거실 바닥에 던진 뒤 맨발로 안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의 형상을 비췄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고 짜릿한 긴장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빠르게 벗어던졌습니다. 재킷, 셔츠, 바지. 실오라기 하나 남지 않을 때까지. 저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이불자락을 들추고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이불 속의 온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취기와 어둠 속에서 제 모든 감각은 무서울 정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손길만으로는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허벅지에 뜨거운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위로 이동했습니다. 제 입술이 그 예민한 부위에 닿았을 때 제 밑에 있는 여자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내에게서는 보기 드문 격렬한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수진이는 꽤 수동적인 편인데 오늘따라 이렇게 예민하다니. 저는 이 깜짝 선물이 효과가 있었다고 자만했습니다. 억눌러 왔던 모든 기술과 갈망을 담아 그녀를 애무하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하고 섬세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내의 익숙한 라벤더 바디워시 향보다 더 진한 마치 밤에 만개한 장미 가시 같은 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각이 술 때문에 착각을 일으킨 것이라 여기며 의심을 떨쳐버렸습니다. 여자의 숨소리가 점점 가파르고 거칠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두 손이 제 머리카락을 파고들더니 꽉 움켜쥐고 아래로 당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손아귀 힘이 무척 셌고 손톱이 두피를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것은 극한의 자극이었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수진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과격했습니다. 하지만 흥분이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더 깊이, 더 열정적으로 탐닉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제 혀끝의 터치 하나하나에 생생하고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이 뜨거운 반응, 맹세코 신혼여행 때조차 우리는 이토록 격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준비되었다고 확신한 저는 몸을 일으켜 얼굴을 마주하기 위해 위로 올라갔습니다. 희미한 빛 속에서 익숙한 실루엣만 보였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행위를 시작하기 위해 손을 뻗어 그녀의 가슴을 감싸 쥐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새 아내의 가슴이 아니었습니다. 몸속의 피가 쫙 빠져나갔다가 갑자기 뇌로 솟구쳐 현기증이 났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공포에 질려 목소리가 갈라진 채 중얼거렸습니다.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나 손을 허우적대며 스탠드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탁! 노란 불빛이 확 켜지며 음탕했던 어둠을 찢어 발겼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광경에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금 이혼한 아내의 아름답고 섹시한 친구. 지윤 씨. 입술이 바싹 말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윤 씨는 황급히 이불을 끌어올려 가슴을 가리며 커다란 눈으로 저를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죽음 같은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물기가 어려 반짝이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저는 분노나 혐오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미처 감추지 못한 적나라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제 키스로 퉁퉁 붓고 젖은 그녀의 입술은
여전히 벌어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협탁 위에 던져둔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징, 징 하는 진동 소리가 운명의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밝은 화면에는 수진이가 저녁 7시에 보낸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술 마시느라 확인하지 못했던 그 메시지였습니다. 오빠, 오늘 지훈이가 이혼 문제로 너무 힘들어해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어. 내가 위로해줘야 해서 늦게 들어가거나 친정에서 잘 수도 있어. 오빠 들어오면 먼저 자.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툭 하고 마룻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집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와 가장 뜨거운 순간을 보냈고 뜨거워진 몸으로 우리 부부의 침대 위에 누워있는 여자는 김지훈이었습니다. 아, 방금. 죄송합니다. 맹세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벌거벗은 몸을 급히 이불로 가리며 절망적으로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욕망으로 꽉 찬 이 공기 속에서 제 사과는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지훈 씨는 여전히 말없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죄책감이 저를 갉아먹는 것보다 더 무서운 어두운 비밀을 담고 있는 그 눈빛. 왜냐하면 이 배신한 몸뚱어리 깊은 곳에서 저는 끔찍한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닿았을 때의 그 환상적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 씨의 부드러운 풍만함, 그리고 거친 반응이 여전히 제 손끝에 남아 뇌리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일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은 저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안방 문을 닫고 도망치듯 밖으로 나온 후 저는 캄캄한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은 여전히 제멋대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의 장면들이 슬로모션처럼 끊임없이 재생되었습니다. 지윤 씨의 부드럽고 뜨거웠던 피부 손바닥을 압도하던 그 풍만함, 그리고 가슴을 짓누르는 바위 같은 죄책감.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지울 수 없는 흥분이 여전히 피부 밑에서 요동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아내와의 평온한 관계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뜨거움과 열정이 제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적나라한 사실이 저를 더 괴롭게 하고 저 자신을 혐오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신 차려, 박민준.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세게 문지르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 냉장고를 열고 차가운 생수를 꺼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찬 물이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입안의 갈증과 가슴 속의 불길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벽시계를 쳐다봤습니다. 새벽 1시 30분. 수진이는 늦게 온다고 문자를 보냈으니 아마 새벽 3시는 되어야 집에 도착할 겁니다. 저에게는 약 1시간 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전에 지윤 씨와의 이 미친 상황을 직면하고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든 말이죠. 바로 그때 달각,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정적을 찢었습니다. 맨발이 바닥에 닿는 가벼운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고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지훈 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엉덩이를 덮는 얇은 니트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아까의 흐트러진 잠옷보다는 단정해졌지만 옷자락 아래로 드러난 하얀 발목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여전히 치명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민준 씨, 잠이 안 오세요? 지윤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열병을 앓은 사람처럼 평소보다 낮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네. 지윤 씨도 그렇습니까? 네. 어색한 침묵이 넓은 거실을 감쌌습니다. 지윤 씨는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낮은 티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얇은 장애물이자 정확히 말하면 마지막 남은 도덕적 경계선이었습니다. 민준 씨, 네. 아까 그 일 정말 실수였던 거 맞죠? 지윤 씨의 목소리가 떨리며 변명을 찾고 싶은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급히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맹세합니다. 저는 수진이가 집에서 자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취해서 문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러 무례를 범하려던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잘못이 있어요. 지윤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안방에서 자면 안 되는 거였는데 거실 에어컨이 고장나서 너무 더운 바람에 수진이한테 허락받고 잠깐 누워 있었어요. 저는 수진이가 민준 씨랑 같이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줄은. 그랬군요. 우리는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로 실수를 정당화할 핑계를 찾았다는 가식적인 안도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껍데기 아래 다른 종류의 거대한 해류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색함이 아니라 갈망이라는 이름의 긴장감이었습니다. 저기 민준 씨. 네, 지윤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기가 어린 그녀의 눈 속에 기묘한 결심, 그리고 고통스럽게 부서진 마음이 비쳤습니다. 제 솔직한 마음, 한 번만 말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저 결혼한 지 10년 됐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죠. 그런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부 사이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지윤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더니 조각조각 부서졌습니다. 아니, 적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저를 완전히 건드리지 않아요. 저를 아내가 아니라 집안에 있는 가구 취급해요. 아, 그건 저는 말문이 막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엔 일이 바빠서 그런 줄 알았어요. 참고 기다렸죠. 하지만 5년, 7년이 지나도 똑같았어요. 한 집에 살지만 남보다 못한 사이였죠. 지윤 씨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제가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것 같았어요. 여자로서 완전히 시들어버렸죠. 그 기분 아세요? 굶주리고 내 침대 위에서조차 외면당하는 기분. 그 갈증이 너무 강렬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한 거예요. 그게 그녀가 짐을 싸서 우리 집으로 피신 온 이유였습니다. 차가운 결혼이라는 무덤으로부터의 탈출. 지윤 씨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제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민준 씨가 저를 만졌을 때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떨리지만 마력처럼 다가왔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처음으로 제가 다시 여자가 된 것 같았어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누군가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윤 씨의 고백은 너무나 적나라하고 고통스럽고 또한 너무나 유혹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아까 민준 씨 같은 눈빛으로 저를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의무만 다하고 등을 돌려자버렸는데 지윤 씨의 볼이 부끄러움으로 붉게 물들었지만 그녀는 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정말 달랐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지윤 씨는 울음을 참으려 아래 십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연민과 욕망이 하나로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대로 말하자면 제 입에서 저절로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저와 수진이도 요새는 룸메이트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무미건조하고 의무적이죠. 피곤하다는 핑계로 점점 멀어지고 저는 한숨을 내쉬며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저 역시 이 지루함 속에서 늙어가며 죽어가고 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오늘 밤 지훈 씨의 반응은 정말 제 안의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민준 씨, 지훈 씨가 갑자기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걸음씩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미쳐버릴 것 같아요. 티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그녀의 그림자가 제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지금 지윤 씨의 눈빛은 더 이상 체념한 여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죽어가던 여행자가 오아시스를 발견한 그런 갈급한 눈빛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메말랐던 감정이 오늘 처음으로 적셔지는 걸 느꼈어요. 민준 씨의 손길, 민준 씨의 숨결, 지윤 씨, 이러지 마세요. 제 미약한 이성이 저항하려 애썼습니다. 딱 한 번만요. 지윤 씨가 속삭였습니다. 최면을 거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딱 한 번만 이 갈증을 풀고 싶어요. 누군가 나를 원한다는 걸 느끼고 싶어요. 민준 씨, 민준 씨도 원하잖아요. 솔직해지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은 말랐지만 몸은 주인을 배신했습니다. 제 몸속의 피가 끓어오르며 해방을 요구하고 아우성쳤습니다. 수진이한테는 절대로 말 안 해요. 무덤까지 가져갈 거예요. 지윤 씨가 한 걸음 더 다가와 테이블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오늘 밤뿐이에요. 딱 한 번만. 그녀의 젖은 눈동자 속에 극한의 고통과 타오르는 욕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상처 입은 두 마리 짐승이 어둠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핥으려 하는 모습을요. 수진이가 3시쯤 온다고 했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이 경악했습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공범이 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지윤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눈빛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네, 아직 1시간 넘게 남았네요. 우리는 빤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양심의 비명과 본능의 부름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제 손으로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저는 루비콘 강을 건너기로 결심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손님방으로 향하는 복도는 몇 미터밖에 안 됐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윤 씨가 앞서갔고 저는 몽유병 환자처럼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얇은 니트 아래로 잘록한 허리선이 드러났습니다. 긴 흑발이 맨발의 발걸음에 맞춰 찰랑거렸습니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듯 뛰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다.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성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줄어드는 게 두려워 더 빨라졌습니다. 손님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윤 씨가 돌아섰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 그녀의 반은 밝게 반은 어둡게 비쳤습니다. 민준 씨,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죠? 그것은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지윤 씨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 떨렸습니다. 대답 대신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달각, 잠금 장치 돌아가는 소리가 건조하게 정적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판결 선고처럼 우리를 붙잡고 있던 마지막 도덕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벽에 걸린 야광 시계를 곁눈질했습니다. 새벽 1시 45분. 아내는 3시에 옵니다. 우리에겐 1시간 남짓. 아니, 그녀는 언제든 일찍 올 수도 있습니다.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언제 울릴지 모릅니다. 들킬지 모른다는 공포와 금기된 행동이 주는 자극이 섞여 아드레날린이 폭발했습니다. 수진이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지윤 씨가 속삭였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 말은 강력한 최음제 같았습니다. 금기 비밀 카운트다운, 그리고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미래. 이 모든 것이 이 죄악의 순간을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고 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윤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도 제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두 죄인 사이의 거리는 0으로 좁혀졌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서로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의 숨소리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지윤 씨, 확실합니까? 우리 후회하기엔 이미 선을 넘지 않았나요? 지윤 씨가 씁쓸하게 웃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간 버림받은 여자의 지독한 외로움이 그 슬픈 눈빛에 넘실거렸습니다. 저는 더 참지 못하고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부드럽고 뜨거운 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치명적인 향기가 다시 한번 폐부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지윤 씨가 고개를 들었고 떨리는 입술이 저를 찾았습니다. 민준 씨, 저 너무 떨려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서린 조심스러운 탐색이었습니다. 하지만 1초 뒤 그것은 폭발적인 키스로 변해 서로를 탐욕스럽게 집어삼켰습니다. 10년간 억눌린 여자의 애정 결핍과 5년간의 권태에 빠져 있던 남자의 욕망이 두 개의 폭포처럼 부딪혔습니다. 짠 눈물과 달콤한 키스가 뒤섞였습니다. 민준 씨, 10년 만이에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원해주는 느낌. 지윤 씨의 목소리가 흐느낌 속에 부서졌습니다. 그녀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팔에 힘을 주어 꽉 안았습니다. 두 배신자 사이에서 언어는 불필요했습니다. 오직 서로를 데워주는 외로운 영혼들의 공간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쪽으로요? 지윤 씨가 속삭이며 방 구석의 싱글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듯 그곳으로 갔습니다. 달빛이 하얀 침대 시트를 비추며 비극적이면서도 몽환적인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지윤 씨가 먼저 침대 끝에 앉아 눈물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가슴이 아플 정도로 적나라하고 간절했습니다. 나를 사랑해줘요.
내가 아직 여자라는 걸 보여줘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아 차갑게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무서워요, 민준 씨. 뭐가요? 제 자신이 무서워요. 내 것이 아닌 남자를 이렇게 갈망하게 되다니. 지윤 씨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저 너무 오랫동안 말라 있었거든요. 저는 그녀를 품에 안아 제 가슴에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당신도 그렇죠. 맞아요. 저는 양심 앞에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저 역시 다시 살아나는 이 감각을 갈망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시 시계를 봤습니다. 1시 55분, 2시까지 5분 남았습니다. 시간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옥문인지 천국문인지 모를 문이 눈앞에 열려 있었습니다. 지윤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깊은 눈으로 저를 꿰뚫어 보며 오늘 밤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민준 씨, 제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 이후의 시간은 깨진 거울 조각처럼 흐릿하고 파편적인 기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엉켜있는 두 그림자 거친 숨소리, 그리고 수년간 억눌렸던 감정의 폭발. 10년간 잊혔던 여자가 다시 여자가 되는 순간, 5년간 식어있던 남자가 다시 격렬하게 타오르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지만 여우는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시트는 헝클어졌고 베개는 바닥에 떨어졌으며 공간은 배신의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지윤 씨는 울었습니다. 해방감의 눈물인지 죄책감의 고통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서툴게 그녀의 뺨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닦아줄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 고마워요. 지윤 씨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10년 만에 제가 다시 여자가 된 것 같아요. 그 말은 날카로운 바늘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프면서도 애처로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우리 둘의 나약함을 감싸주기라도 하듯 한참 후 감정의 폭풍이 가라앉자 우리는 서서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벽시계는 2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내 수진이가 곧 도착합니다. 잔인한 현실이 찬물을 끼얹듯 덮쳐왔습니다. 우리는 경찰 사이렌 소리를 들은 도둑들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널브러진 옷을 주워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고 침대 시트를 팽팽하게 당기며 방금 전의 광란의 흔적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민준 씨, 단추를 잠그는 손을 떨며 지윤 씨가 불렀습니다. 네, 오늘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물기 어린 그녀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끝없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지윤 씨 아시죠? 이게 끝이라는 거. 네, 이게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오늘 밤 일은 어둠 속에 영원히 묻고 절대로 수진이가 알게 해선 안 된다고. 2번 다시는 없을 거라고. 하지만 서로의 눈을 보았을 때 우리 둘 다 무서운 진실을 읽었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끝일까? 격렬하게 타오른 욕망의 불꽃이 약속 한마디로 쉽게 꺼질 수 있을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악마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 거실을 환하게 비추며 집안 구석구석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진한 블랙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든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수진이가 들어왔을 때 저는 소파에서 깊이 잠든 척했습니다. 만취한 아내는 아무런 이상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골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욕실에서 들리는 물소리는 그녀가 씻고 하루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민준 씨, 등 뒤에서 들려온 작은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젯밤에 흐트러진 모습과는 달리 지윤 씨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는 여전히 촉촉했고 어젯밤의 비밀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밤새 소파에서 주무시고 괜찮으세요? 그녀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지윤 씨는 잘 잤습니까?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3초 이상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살같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윤아 일어났어. 수진이가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밝은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씻고 나온 그녀는 상쾌해 보였고 자기 집안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는 거대한 압류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응, 언니 잘 잤어. 지윤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죄책감에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미안 어제 너무 마셔서 늦게 들어왔지. 수진이가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평범한 부부의 스킨십이었지만 지금 그 손길은 화상을 입은 듯 저를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괜찮아. 술은 좀 깼어. 응, 좀 낫네. 근데 오빠, 진짜 미안한데 나 오늘 오후에 또 나가봐야 해. 수진이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 팀장이 급하게 호출했어. 주말인데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가서 처리해야 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 급한 일이면 어쩔 수 없지.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했지만 심장은 전쟁터의 북처럼 요동쳤습니다. 위험한 기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윤아, 너는 오늘 뭐 할 거야? 나는 그냥 집에서 좀 쉬려고. 지윤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식탁볼을 쥐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럼 잘 됐다. 오빠, 지윤이 심심하지 않게 같이 있어줘. 나 저녁 6시쯤 들어올 테니까 그때 같이 저녁 먹자. 수진이는 일어나 서둘러 드레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넓은 집에는 저와 지윤 씨 단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공간을 잠식했습니다. 길고 무겁고 욕망으로 끈적거리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 잔이 받침에 부딪히며 다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준 씨, 지윤 씨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어젯밤 일 후회하세요? 저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양심에게 묻는다면 대답은 네 였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 수컷 본능에게 묻는다면 그 아우성은 더 원해 였습니다. 지윤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결단력 있게. 전후회 안 해요. 오히려 더 원해요. 그녀의 눈빛이 족쇄처럼 저를 가뒀습니다. 갈증으로 죽어가는 자의 간절함과 사랑에 빠진 여자의 대담함이 섞인 눈빛.
지윤 씨, 어제 우리 약속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더는 못 참겠어요. 지윤 씨는 이미 제 바로 앞에 와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그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찔러 잠들었던 짐승을 깨웠습니다. 민준 씨 마음도 그렇잖아요. 부정하지 마세요. 당신 눈빛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피하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지윤 씨의 서늘한 손이 제 턱을 잡아 돌려 진실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딱 한 번만 더요. 수진 언니 오기 전에. 지윤 씨, 제발, 이번엔 안방에서 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을 듯 했고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안방이라니요. 수진 언니랑 민준 씨가 매일 자는 그 침대 위에서요. 거기서 하고 싶어요. 지윤 씨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지만 눈빛만은 무서울 정도로 확고했습니다. 너무 알잖아요. 그건 최악의 배신입니다. 그럴 순 없어요. 그래서 더 짜릿하잖아요. 지윤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순진하면서도 요사스러운 미소였습니다. 나쁜 년 같겠지만 솔직히 그 생각이 저를 미치게 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안방. 결혼 생활의 성역이자 아내의 추억과 숨결이 가득한 곳. 거기서 아내 친구와 뒹군다는 건 금기 중의 금기였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인간의 선을 넘는 겁니다. 우린 어젯밤 이미 선을 넘었잖아요, 민준 씨. 지윤 씨가 바짝 다가와 몸을 밀착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왼쪽 가슴에 닿았습니다. 심장 뛰는 거 느껴지죠? 터질 것 같잖아요. 당신도 그걸 갈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 간신히 버티던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6시까지 5시간 남았어요. 지윤 씨가 제 귓가에 뜨거운 숨을 불어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에요. 저는 그녀를 거부할 수 없었고 저 자신을 더 이상 속일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윤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몽유병 환자들처럼 우리는 천천히 안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쓰나미 같은 죄책감이 덮쳤습니다. 공기 중엔 아직 수진이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대에는 아내의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우리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수진이는 내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두 배신자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 괜찮아요? 지윤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사실 저 너무 떨려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침대 앞에 섰습니다. 수진이가 매일 밤 눕는 하얀 침대. 어젯밤 그녀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었던 바로 그곳.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 벌 받을지도 몰라요. 비밀만 영원히 지키면 돼요. 지윤 씨가 저를 침대 끝에 살짝 밀어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서서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가렸습니다. 수진 언니는 절대 모를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언니 베개 위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지윤 씨의 눈 속에는 금기를 깨는 극한의 흥분과 막연한 공포가 함께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윤 씨가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물기 어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민준 씨, 남편은 단 한 번도 저를 쳐다봐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저를 원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억울함과 갈망으로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당신이 저를 다시 여자로 만들어줬어요.
지윤 씨, 오늘 당신을 위해 나쁜 년이 될게요. 죄책감이 클수록 쾌락은 더 컸습니다. 배신이 깊을수록 흥분은 더 강렬했습니다. 지윤 씨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간간히 내뱉었습니다. 민준 씨, 살아있는 것 같아요. 당신과의 이 이틀이 빌어먹을 결혼 생활 10년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 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제 남은 양심을 태워버렸습니다. 남자의 우월감과 배신자의 비열함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방 안을 경고에 새긴 붉은색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 30분. 이제 일어나야 해요. 지훈 씨가 여운이 남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났습니다. 침대 시트를 전부 새 것으로 갈고 베개를 원래 위치에 정확히 놓고 창문을 활짝 열어 정사의 냄새를 뺐습니다. 저는 심지어 수진이의 룸스프레이를 공중에 살짝 뿌려 우리의 냄새를 지웠습니다. 모든 증거를 인멸해야 했습니다. 이 방을 다시 아무 일 없던 순결한 상태로 돌려놔야 했습니다. 제가 씻고 나오자 지훈 씨는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한 번도 그곳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요. 그녀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 이젠 정말 끝이네요. 지윤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래야죠. 절대로 수진이가 알게 해선 안 됩니다. 그랬다간 우리 모두 죽습니다. 알아요. 조심해야죠. 우리는 말로 다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눈 깊은 곳에서 두려운 진실을 알았습니다. 이 욕망의 악마는 쉽게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결혼의 침대를 더럽힌 순간 우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어버린 겁니다. 오후 6시경 도어락 버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띠띠띠 철컥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오빠 나 왔어. 수진이의 맑고 명랑한 목소리가 집안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소파에서 일어나 아내를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표정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고생했어. 시간 맞춰 왔네. 저는 팔을 벌려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제품에 쏙 들어오는 순간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8년을 함께한 아내의 몸이 갑자기 너무 작고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이틀간 지윤 씨의 풍만하고 뜨거운 몸을 탐닉했던 제 몸이 이제 고장나 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서 어떤 떨림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하게 웃는 수진이를 보며 저는 잔인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강을 건넜구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넜고 그 대가로 평생 이 어두운 비밀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구나.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익숙한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수진이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 의심 하나 없는 편안한 얼굴. 남편을 완전히 신뢰하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가슴이 누군가에게 쥐어짜이듯 아팠습니다. 단 48시간 만에 저는 이 여자를 2번이나 배신했습니다. 그녀가 믿는 가장 친한 친구와 더 끔찍하게도 우리 부부의 신성한 침대 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그 깨지기 쉬운 평화를 깨뜨리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나왔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손님방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지윤 씨는 언제 일어났는지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제 목소리에 지윤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선명했습니다. 그녀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게 분명했습니다. 네,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요. 평소보다 가라앉은 쉰 목소리였습니다. 커피 좀 내려드릴까요? 네, 고마워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원두통을 떨어뜨릴 뻔할 정도로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리가 머릿속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뜨거운 커피 2잔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지훈 씨는 통유리 창가에 서서 안개 낀 마포의 아침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옆 얼굴을 비췄는데 아름답지만 가슴 시리도록 고독해 보였습니다. 지훈 씨, 오늘 가시는 겁니까? 네, 강남에 있는 다른 친구 집으로 옮기려고요. 지훈 씨가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안전한 거리를 유지했지만 기묘할 정도로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동안 둘은 말없이 쓴 커피만 홀짝이었습니다. 민준 씨, 지난 이틀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지윤 씨가 커피잔을 응시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0년 동안 남편한테 무시당하면서 저는 제가 시들어 말라버린 꽃인 줄 알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여자가 맞나, 그냥 집안에 있는 유령이 아닌가 했거든요. 그녀가 젖은 눈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저를 보는 눈빛, 그건 완전히 달랐어요. 남자가 여자를 보는 눈빛이었어요. 저를 갈망해줬어요. 그게 저같이 물에 빠져 죽어가던 사람한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를 거예요.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지훈 씨의 손 위에 제 손을 얹고 꽉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모르게 고백이 나왔습니다. 수진이와의 관계가 너무 편안하고 지루해서 저도 남자의 본능을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 곁에서 열정이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알고 보니 당신도 그랬군요. 지훈 씨가 씁쓸하고 슬프게 웃었습니다. 우리 참 닮았네요. 잘못된 시간에 만난 외로운 사람들. 그렇네요. 우리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창밖의 아침, 햇살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하루를 예고했지만 우리 마음속은 폭풍이 지나간 폐허였습니다. 민준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지훈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절대로 수진 언니가 눈치채게 해선 안 돼요. 조금이라도요. 알고 있습니다. 무덤까지 우리 둘만의 비밀로 묻어야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윤 씨 말이 맞았습니다. 남은 존엄성을 지키고 죄 없는 제 아내를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혼 마무리되면 저도 제 인생 다시 시작할 거예요. 지윤 씨가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자, 이 차가운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해줄 사람을 찾을 거예요. 그래야죠. 지윤 씨는 매력적인 여자니까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고마워요. 지윤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미어질 듯 슬픈 미소였습니다. 민준 씨도 수진 언니랑 잘 지내요.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다면 언니한테 더 잘해주세요.
언니가 저처럼 외로워지지 않게.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 벌써 일어났어. 부스스한 머리의 수진이가 하품하며 걸어 나왔습니다. 헐렁한 잠옷 차림의 아내는 죄를 모르는 천진난만한 눈으로 우리를 보았습니다. 응, 언니 나 갈 준비하려고 일찍 일어났어. 오늘 강남 친구 집으로 옮기려고. 지윤 씨가 일어나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아, 벌써 가려고. 좀 더 있다가 아침 먹고 가지. 아냐, 언니. 더 폐 끼치기 싫어. 재워줘서 정말 고마웠어. 지윤 씨가 다가가 수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다정하게 포옹하는 두 친구를 보며 저는 심장이 두 조각으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 거짓, 위선. 그 모든 것이 청은망은 무게로 저를 짓눌렀습니다. 1시간 뒤 우리 셋은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건강 챙겨 언니. 나 갈게. 지우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수진이가 친구의 손을 꼭 잡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언니 행복하게 살아. 지윤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의미는 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안녕. 그리고 비밀 지켜요.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평온한 척했습니다. 조심해서 가요. 지윤 씨가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금속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 저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얽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지윤 씨는 그렇게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휴, 불쌍한 기집애, 얼마나 힘들었을까. 수진이가 한숨을 쉬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왔습니다. 10년이나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여자가 그걸 어떻게 견뎌. 진짜 미인방명이라니까. 오빠. 수진이가 제 손에 깍지를 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서로 더 아껴주고 관심 가지며 살자. 응. 그래, 알았어. 수진이가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작은 몸, 익숙한 향기. 나의 8년 청춘을 함께한 아내. 하지만 얄궂게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몸이 변했다는 것을. 이미 다른 감각에 길들여졌다는 것을요. 지윤 씨의 풍만함, 그 은밀한 손길 격렬했던 죄악의 순간들. 그것들이 문신처럼 제 살에 새겨져 버렸습니다. 아내를 안고 있으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지윤 씨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오빠, 사랑해. 수진이가 속삭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거짓말이 목구멍에 걸려 쓴맛을 냈습니다. 나도 사랑해. 수진이가 행복하게 웃으며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감옥 안에서 남은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내의 미소를 볼 때마다, 안방 침대에 누울 때마다 지난 이틀간의 배신의 유령이 저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제 품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온하고 절대적으로 저를 믿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까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침대 위에서 저도 모르게 침대 시트를 꽉 쥐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울 수 없는 죄악의 기억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지윤 씨의 거친 숨소리, 갈망으로 떨리던 목소리, 그리고 젖은 눈으로 민준 씨 고마워요 라고 속삭이던 모습.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비밀은 영원히 봉인되었습니다. 지윤 씨와 저만 아는 금지된 기록, 마음 깊은 곳에 묻어야 할 잔재. 하지만 압니다. 이 잔재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영원히 형벌처럼 저를 괴롭히겠지만 동시에 제 지루한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고 은밀한 유혹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걸요. 저는 박민준입니다. 평범한 회사원, 남들 눈엔 모범적인 남편. 그리고 이제 죽을 때까지 끔찍한 비밀을 안고 가야 하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겪은 가장 혼란스럽고 황홀했으며 가장 후회되는 주말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의 지루함은 때로는 죽음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침묵이 당신의 관계를 죽이게 두지 마세요. 중요한 건 금기를 깨며 밖에서 자극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돌아가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이란 저처럼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진심 어린 이해로 채워져야 할 구조 신호니까요. 여러분의 관계는 지금 어떤가요? 무서운 침묵 속에 빠져 있지는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은밀한 고백을 듣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는 걸 잊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밀 없이 평온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